양시장 나란히 고점 찍고 반락했다가 코스닥이 다시 양전하면서 바이오가 좀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조금 반도체 쪽이 약하기는 한데요. 추가적으로 여쭤볼 다음 주의 경로는 어떨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 자세하게 돋보기로 볼게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너무 잘 달렸는데 간략하게만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다음 주를 앞둔 투자자분들이 딱 지금 어떤 고민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돼요? 외국인들을 보자. 외국인을 계속 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지죠.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죠. 시장이 빠졌죠.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화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피날레를 어느 정도 낮춰놨고,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빠지고 목요일 날 들어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또 시장이 한방 웃었습니다만 오늘 또 시장이 조정을 받죠. 결국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팩트는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시장의 미묘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어제부터 코스닥의 움직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이례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샀죠.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코스닥 종목들, 물론 이제 뭐 테마가 있죠. 보안 테마가 있든 뭐 몇몇 테마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스닥들이 그동안 좀 소외당했었던, 상대적으로 퀴높이가 좀 낮았었던 부분들을 같이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9월 한 달 조금 조정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8월부터 예측했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뭐 예측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예측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이 결코 약세장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잘된 집안은 여러 형제들이 각각 때 맞춰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할을 못하다가 정말 시장이 딱 3,400 뚫고 가는 그런 부분들 놓고 보니까 형이 역시 뚫어졌죠. 형이 뚫어준 상태에서 형이 쉴 때 누가 움직였죠? 조방원전이 움직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또 나름대로, 그리고 형도 좀 지치고 나니까 이제 코스닥이 또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장이 이걸로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이 집안은 부러운 집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 진출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지금 이제 우리 국장이 있습니다. 물론 미장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미장도 좋지만 국장이 그동안 소외당했었던 그러한 부분들, 욕먹었던 집안에서는 이제는 남들이 다들 인정하는 집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들이 이제 더 같이 부러워할 만한 이 형제들의 순환매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큰 방향은 문제가 없는데 일일비하는 특히 트레이딩 전략은 이제 외국인 수급 보자. 반도체가 특히나 최근에 우리 집안을 기세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큰형님, 특히 삼성전자 말고도 원체 좀 잘 갔었던 하이닉스가 먼저 기세가 좋았다가 쉬어갔다 다시 달려가는데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35만 원 뚫고 다시 봅시다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번 주 뚫어냈어요, 사장님. 뚫어냈는데 이제는 저도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목소리에 좀 힘 있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힘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이제 힘을 더 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SK증권에서 48만 원 목표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48만 원. 근데 우리가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나왔던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리포트 맨 뒤에 보면 조그만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를 6개월, 3개월 보는 증권사는 한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보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간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뭐 저는 뭐 안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거를 40만 원 넘긴다라고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40만 원 넘어서면 한 15%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 수익을 나기 위해서 우리가 30% 수익 난 것을 따라간다? 조금 이제 지금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코너는 이제 금요일마다 나오니까 그때 오히려 지금은 주간 단위로 보는 것이 맞겠다. 네. 다음 주에 밀렸으니까 사자라고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삼성전자도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 수준이다라고 보면 조금 일단은 좀 보자.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이틀 연속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외국인들도 나름대로 펀드 리밸런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놓고 보고, 신규 매수는 조금 중립을 지켜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는 반대. 2주 만에 지금 30% 상승률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일단 오늘 팔기보단 다음 주에 수급 보시고 결정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동평균선에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보자. 예, 추세 추종 전략으로 좀 네, 봐야 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을 놓고 본다라면 네. 바싹 붙여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선이? 예, 네. 5일선 아직 안 깼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 여유가 좀 있는 상태, 5일선이 34만 원 지나가니까 그거 안 깨면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그렇죠. 추세가 살아있는 날을 체크하자. 예.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HPSP 잠깐만 여쭤볼게요. 연고점 돌파가 나와서요. 오늘 인텔 이야기까지 더해지며 폭발적으로 아랫골이 달리고 3만 원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하이닉스랑은 좀 다른 전략으로 일단 챙기는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유합니까? 일단 지금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추세가 지금 이제 HSP 같은 경우 추세가 다시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추세가 붙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이미 내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조정을 받았을 때 야 33만 원이다. 팔자. 라고 하셨던 분들은 벌써 한 5, 6% 정도 마음에 쓰라림이 있으실 거예요. HSP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샀죠. 그런 구간에서 그러네요. 지금 오늘 밑꼬리를 다는 오늘 또 새로운 뉴스까지 나오면서 네. 동력을 더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추세 추종하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6%의 상승률 기록하는 HPSP까지 봤어요. 소외됐다가 이제 뚫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반도체가 수급 다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좋더라고요. 네. 순환매가 나옵니다. 기존부터 이제 숙박 쪽 꾸준히 좋게 봐주셨었고 이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가 있잖아요. 지금 네. 모멘텀 자체는 뭐 중국 무비자 그리고 황금 연휴 이제 에이펙의 시진핑 주석의 방문 네,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그 섹터 안에서도 단연 이 섹터가 큰 수혜를 받을 거다 꼽고 계신 쪽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카지노가 이제 대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뭐 약보합 정도니까 정말 쉬어가는 거죠. 엉덩이에 살짝 걸치고 나무에 기대서 좀 쉬는 정도지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는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가 있죠. 면세점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밀리는 구간이 아니다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봐야 되느냐? 올 한 해 내내 좋았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 내내 좋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전까지입니다. 왜 뜬금없이 추석 전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추석 이제 9월 말이면 이제 네. 10월 초에 이제 추석 긴 연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9월 말이면 이제 단체 무비자 얘기 나오고 또 시진핑 주석이 오신다라는 것이 어제 결정이 났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에이펙 온다라는 것도 어제 결정이 났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뉴스들이 지금 딱 집중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격언이 떠오르실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체 무비자가 언제부터 계속되죠? 9월 말부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일. 이제 우리가 소문으로 나왔던 기대감으로 나왔던 것들이 팩트 체크가 되는 것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올 상반기에 장기 대랠리에 어떻게 보면 피날레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추석 이후에 또 다른 뭐 시세가 나타날 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9월 말까지 한정해서는 적극적인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29일에 이제 이벤트 소멸되고 황금 연휴가 10월 5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3일까지의 수급을 보시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좀 챙겨가는 전략 필요하다 하셨어요. 오늘의 유망주로 가겠습니다. 돋보기를 통해서 지금 시장 볼 게 너무 많은데 예. 뚫어오신 이제 빛을 낼 종목 물어보세요. 저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를 네이버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로 금리 인하 네이버. 수혜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를 제약바이오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개발 비용의 막대한 소요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오히려 AI에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기업들이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다. 지금 그 도식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 수혜를 누가 볼 수 있느냐? 물론 카카오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매매가 가능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보면 네카오 둘 다 저는 좋다라고 보지만 카카오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이버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제부터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AI와 관련된 우리가 전력 인프라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바꿔야 될 시점이 도래했고 그런 것들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AI 쪽으로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AI 인터넷 업종이 될 거다. 네카오 그 안에서도 지금 수혜를 좀 받았지만 네이버를 보자. 27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중기관점 트레이딩 공략으로 등장합니다. 자, AS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까 중국 소비 때 이야기를 못 여쭤봤는데 펄어비스 예. 갭 락으로 저점에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갭 채워가는 절반까지는 가능해라고 하셨는데 거의 도달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붉은 사막 관련해서 이벤트도 있는데 더 올려봐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붉은 사막이 이제 연기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실망감에. 개파기였죠. 근데 지금은 희망이 이제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기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버스가 한 대 떠나버리면 버스 놓쳤다지만 다음 버스가 올 거네라는 또 기대감이 바뀐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영역이고요. 혹시 만약에 지금 뭐 매수로 가능하겠냐? 예, 매수도 가능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아직까지는 추세적 상승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갭 매우는 38,000원, 9,000원까지는 보시는 거예요? 일단 시작점 언저리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저는 펄어비스가 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인 게 그날 이제 개파락하는 분 때부터 이제 봤습니다만 단기 급등이 안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펄어비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금요일 시장 돋보기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